이런 식에서 이런 식으로 이명이 실제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존재하십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이명은 평생 안고 가야 한다 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이명은 난치가 아니라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라고 묻는 분들께 짧게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명, 난청, 어지럼증 관련된 청각 환자분들만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온 한의사 김명은입니다. 하루에도 한 80% 이상이 이명, 난청 그리고 청각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저는 막연한 희망이 섞인 말이나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라는 위로 대신 이명이 왜 생겼는지, 지금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이 회복의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한의학적 근거와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치료해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 이명 나도 이제는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명은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머릿속에서만, 내 귀에서만 인지되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환자분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삐, 찌, 윙 아니면 웅 하는 소리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기계음이 돌아간다 아니면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다양하게들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자분들의 이 증상의 공통점은 이 소리가 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뇌에서 같이 관여해서 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잠들기 전에 이명이 더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무리 뒤척여려도 이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면서 따라서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드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삐 하는 소리가 막 울려서 퍼지면 그때 그 순간에 불안감이 확 올라와서 너무 걱정되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명은 사실 딱 잘라서 이것 때문에만 생긴다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그 가설은 청력 저하랑 뇌기능 이상, 전신적인 혈류순환 상태,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이 이명에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치료를 할 때 단순히 귀만 보는 게 아니라요. 전신적인 관점에서 환자분들에 맞는 개인별 맞춤 진단을 하고 거기에 준해서 치료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이 만약에 정말 귀만의 문제였으면 귀만 보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니까 오히려 치료하기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명은 정말 귀만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전신 질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할 때에도 많은 부분을 다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이명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할 수만 있다면 이명의 치료는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춤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검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고해상도 미세 청력 검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귀에 대한 환경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고해상도 미세 청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나 청력 검사 많이 해봤는데 여기라고 뭐 다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대부분 많이 경험하시는 이 청력 검사는 주파수 대역을 좀 브로드하게 6조각으로 쪼개서 검사를 하게 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력 검사에서는 크게 6등분만 하니까 이 사이사이에 있는 미세한 청력 저하는 안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워낙에 이 이명 난청이랑 청각 관련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최대 67에서 134 밴드까지도 미세하게 잘게 쪼개서 각각의 청각세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미세하게 잘라서 검사를 하게 되면 놓쳤던 부분이 청력 저하가 있었다는 거를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 청력 검사뿐만 아니라 뇌기능 추적 검사도 하고 있는데요. 나는 귀에서만 소리가 나는 건데 왜 뇌까지 검사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명은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도 어떤 일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명이라는 소리로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소리를 담당하는 그 부위, 뇌에서 귀까지 이르는 청각신경로를 다 같이 검사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뇌 기능까지도 저희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안정화시키는
치료가 들어갔을 때 청각신경로도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내시경 검사랑 비내시경 검사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귀뿐만 아니라 비내시경까지도 보는 이유는 실제로 코랑 귀가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동반되어 있는 물리적인 병리 상태가 있지는 않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고막이 함몰되지는 않았는지, 중이염같이 먼저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진주종같이 미리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순서에 맞는 치료를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내시경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검사는 맥진 검사인데요. 이명은 귀만의 질환이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 전신 질환에 더욱 가깝습니다. 우리 몸에는 12가지의 장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장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 12장부 맥진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 맥진 검사를 하면 기계를 이용해서 맥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 굳이 기계를 이용해서 사용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손으로 맥진했을 때에도 정확한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개인마다 그 해석의 편차가 살짝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의 편차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꾸준히 팔로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계를 이용해서 맥진 검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체열 진단 검사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지만 우리는 혈관을 꺼내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혈액순환의 정도를 체열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 얼굴 위쪽으로는 열이랑 압력이 꽉 차 있고요. 이 손 발끝 쪽으로는 완전히 파랗게 질려있는 부분들도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혈류순환이 골고루 되어 있지가 않고 귀 쪽으로는 또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있는 것들도 같이 시사를 하거든요. 대부분은 맥진상에서도 약했던 부분들이 체열 진단 검사에서도 똑같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럼 이 환자분은 특히나 이곳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영양분을 채워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설계하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치료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활청탕, 활청외치료법, 소리재활치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치료법, 활청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마다 개개인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맥진검사, 체열검사, 생활습관적인 부분, 현재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약해져 있는 장부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1:1 맞춤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특히나 귀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맞춤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귀 안에 있는 청각세포, 유모세포라고도 하는 이 세포에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다시 그 탄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채워드리는 치료가 바로 활청탕 치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관점에서 이 환자분이 가장 약해져 있는 장부의 기능, 좀 순환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맞춤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귀랑 몸이 같이 좋아지는 방향성 안에서 같이 이명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활청외치료법입니다. 활청탕을 통해서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해드렸죠. 이게 실제로 귀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순환을 도와주는 활청외치료법입니다. 귀에만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전신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에다가 침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왜 목까지도 놓는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 부분은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훨씬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귀를 주관하는 경락, 전신의 자율신경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침치료는 골고루 들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침도 단순한 일반 침이 아니라 자성을 띠고 있는 특수 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열 자극도 걸어들여서 깊이 아주 뭉쳐있는 그 근육까지도 편안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풀릴 수 있도록 특수 침치료도 들어가고요. 신경재생 약침을 통해서 청신경이 영양분을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또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척추 교정치료도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구조적으로 비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도 귀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풀어드리기 위해서 척추의 정렬까지도 진단하고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리재활치료입니다. 청력 검사를 통해서 미세한 청력 저하 구간까지도 확인을 했잖아요. 이명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 손상되어 있는
있는 청각세포가 다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소리 재활 치료예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무릎을 다쳤을 때에도 병원에 가면 물리 자극을 이용해서 살짝씩 이 움직임을 주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청각세포가 기능이 저하되면 그 탄성이 떨어져서 축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늘어져 있는 청각세포에 미세한 음향 자극을 줘서 살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소리 재활 치료예요. 실제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이 소리 재활 치료는 해외 유명 대학에서도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소리 재활 치료를 실시한 그룹이랑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소리 재활 치료를 시행한 그룹이 청각의 개선 비율이 35%가 더 높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안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이거를 말로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밑으로 가 있을수록 청력 저하 정도가 심한 거고요. 위로 올라올수록 더 잘 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의 60dB 밑으로만 다 이렇게 내려와 있던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30dB 위쪽으로도 올라오는 게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죠. 이분도 정말 연세가 많으신 79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치료 잘 받고 다 평탄하게 내려와 있던 청력 저하 구간이 일부분 올라오는 것들이 잘 확인되었던 케이스세요. 두 번째 환자분은 72세 남자 환자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은 양쪽 다 청력이 매우 안 좋으셨습니다. 오른쪽은 특히나 돌발성 난청이 지나갔던 분이셔서 오른쪽이 훨씬 왼쪽에 비해서는 청력이 안 좋으시죠. 그런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라고 해서 높은 음을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많이 올라온 것들이 보이시고요. 오른쪽 귀 빨간색 그래프에서 화살표를 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일부분 찌글찌글하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54세 여자 환자분이시죠. 이분도 양쪽 다 고음 경사형으로 오른쪽 아래로 쭉쭉 떨어지는 청력 저하 양상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왼쪽이랑 오른쪽 둘 다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잘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환자분이랑 꾸준히 치료를 쌓아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분도 양쪽 다 청력 저하가 보이시는데 특히나 오른쪽이 많이 안 좋은 분이셨어요. 오른쪽으로 돌발성 난청이 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오른쪽 돌발성 난청이 왔던 부분도 저주파에서 고주파까지 골고루 올라오는 것들이 잘 보이셨고요. 특히나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쭉 하고 V자로 떨어지는 구간이 안정적으로 잘 올라오는 케이스라서 좋은 호전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2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노인성 난청이 빠르게 진행되시면서도 돌발성 난청도 경험하신 분이었는데요. 왼쪽이랑 오른쪽 청력 모두 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청력 저하 구간이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V자 청력 저하 구간이 안정적으로 잘 올라왔고요. 오른쪽도 60dB 밑으로 살짝 내려와 있던 게 그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관찰이 되어서 환자분이 정말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명이랑 난청 같은 경우에는 불칠한 낙인이 너무 사회적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나는 치료 안 될 거야 하고 낙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잘 받으면 치료가 되는 사례가 분명히 많으시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래도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명이나 난청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앓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아니면 문의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안 한의원의 김명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